짜란! 키교 키링이들이 드디어 주인님을 찾아갑니다. 새학기라고 아들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구독자님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희 엄마의 네일클로버 니트 키링도 함께 나갑니다. 안녕. 동네 언니입니다. 지금 세부 가기 전 마지막 짐 싸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렇게 안 보이나요? 요렇게 보면은 뭐 수영복이나 이렇게 가야 할 것들을 차곡차곡 이름을 적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봄이 오는 대신 미세먼지가 또 생기는 것 같아서 요 6개의 아이들만 데리고 세부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자연광이 쨍하게 비치는 곳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 스티커 붙인 아이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눌렀던 아이들인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실패담은 솔직히 제가 32기부터 33기를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상품 제작부터 일정 과정을 다 오픈을 하고 영상까지 제작을 완료하겠다고 목표로 정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33기를 시작할 때쯤 이미 런칭을 완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올라갔을 때 이미 끝나 있을 거라서 이거 철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런칭을 못했어요. 지금 33기가 끝났는데 런칭을 못한 거죠. 아주 부끄럽습니다. 회고와 분석까지 가려면 제 생각에 빠르게 실패하는 모인 34기까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노선으로 에피소드 1편이 업로드되는 2월 24일 6시 이전에는 다 채널까지는 아니어도 스마트 스토어에는 입점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 아마 다 채널에 입점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34기 이전에는 완료시키고 스타트를 끊는 게 예정이에요. 휴가 외에는 사실 쉰 적은 없거든요. 너무 떵떵거렸던 제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실패했던 제 실패담이고요. 부끄럽지만 이 모습까지도 제 에피소드에 올릴 예정입니다. 연이어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고 모임에 가서도 얘기한 거지만 2026년을 대하는 태도로 단점도 오픈해서 객관적으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귀찮아서 미룰 법한 일들도 다음 콘텐츠에 나 이거 해야지, 이 부분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더뎌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늦어져서 런칭을 못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갈 때마다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지 라는 것도 함께 넣어서 책을 읽는 것도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인풋을 넣을 때 아웃풋을 멈추고 아웃풋을 할 때 인풋을 멈추거든요. 근데 저한테 인풋은 책인데 아웃풋을 한다고 유튜브를 3달 동안 하니까 3달 동안 책 한 권 읽고 아무것도 안 읽은 거예요. 유튜브만 맨날 편집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언어 구사력도 약해지고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천 독서와 틈새 독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현명함을 같이 겸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네 언니입니다. 저는 세부에 잘 다녀왔고요. 지금 이제 항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미지를 다 찍어와가지고 세부에서 예쁘게 찍으려고 했는데 자연광은 정말 좋았지만 예쁜 데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 너무 안 맞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할 때는 정말 말이 없거든요. 죄송해요. 마지막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틀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 부분에 이미지를 넣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장을 한 장으로 이어 붙이게 저장을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먼저 확인을 좀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못 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확인하고 또 노트북으로도 확인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미지를 6장으로 아예 쪼개서 나눠 놓기도 해요. 그 후에 파일을 하나 압축 부분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채널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사진을 그대로 올라가게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이러브 이미지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이미지를 선택을 해요. 이미지 압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료거든요. 업로드 파일 되고 있겠죠? 용량을 줄인 버전을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용량이 안 올라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세팅을 해놓고 다채널에 입점할 때 하루에 싹 다 입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압축해놓은 파일을 미리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입점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저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준비를 해놨고 가격대도 지정을 해놨고 또한 상품명이 어떻게 들어갈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저는 어디에 입점을 할 예정이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지그재그, 에이블리, 11번가, 옥션이랑 뭐 등등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집중할 때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입점을 할 때 분명히 말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전에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말을 안 해가지고 제가 그냥 다음에 오겠다 하고서는 화면을 황급하게 껐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서 입점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내가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챗GPT한테 물어보시거나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구글 통해서 블로그에 물어보시거나 하는 방향으로 찾아보시고 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려요. 저도 너무 하나하나 다 모르겠어가지고 그때마다 블로그나 이런 거 다 찾아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방향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입점 전까지는 세팅이 다 됐다. 어제는 2026년도 2월 23일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부랴부랴 할 일들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열심히 어제 해온 부분들을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말했다시피 입점하는 과정을 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또 말 없이 조용히 하는 모습들만 보여드릴 것 같아서 아예 직접 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알려드리면 좋을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저는 공개계를 남친 집에서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문 확인을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플랫폼을 직접 어플을 다운받아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알림이 올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플랫폼들이 있어서 그래도 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문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있긴 있는데 아직 저는 그렇게 한 번에 확인할 만큼의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는 아니라서 일단 당분간은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입점한 곳은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옥션 G마켓, 11번가, 에이블리, 지그재그 해서 입점 7군데를 했는데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으로 했어요. 여기에서 무료 배송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에이블리와 지그재그는 택배비를 녹여서 추가로 금액을 넣어서 다른 부분은 무료 배송이 아니라 유료 배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넣었고 에이블리와 지그재그는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넣은 금액으로 해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자사몰이 아니라 다채널로 입점을 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어서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에 인기가 있는 사람은 이효리 선생님이나 GD 선생님 정도는 돼야 아 진짜 인기 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킥킥키링이고 이미 가포화가 되어 있는 시장에 킥킥키링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제가 행복하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해서 킥킥키링을 만든다 한들 지금 저에게 팬덤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시장에 나가면 저를 누가 알아봐 줄까라는 냉정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낚싯대 효과라고 얘기한 것처럼 많은 곳에 제 제품을 뿌려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누군가의 말에 빌리면 7개의 플랫폼도 많이 뿌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해 놓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보다 더 늘리려고 도전을 했었지만 제안서도 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번거롭고 직접 써봤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제가 뚝딱거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입점까지는 다 됐으니까 이제 회고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짜란. 키규 키링이들이 드디어 주인님을 찾아갑니다. 새학기라고 아들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구독자님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희 엄마의 네일클로버 니트 키링도 함께 나갑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LED 행운 키키 키링 입점을 마쳤는데요. 약속드린 대로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했던 건 실무로 뛰는 과정 안에서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작다고 할지라도 관련된 서적은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실천 독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얻어와서 사업을 할 때 바로 실행을 해보고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바로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전에 들었던 생각은 경기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항상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잘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뿐이지 않나? 또 돈에 대한 잠재 의식에 대해서 늦게 알았다. 내가 잘 몰랐을 뿐이지 돈은 어느 방향으로든 잘 굴러가고 있다.' 그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약국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무섭게 성공하는 이들은 늘 존재한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사람들 앞에만 나타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고민한 내용을 머릿속에서만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옮기시는 부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제가 온라인 셀러를 하면서 하루에 한 상품이 판매된다고 할지라도 경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잘 되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경영을 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철학을 굳게 심어야 한다는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실천할 거리를 가지고 온다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약국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간절함, 대형 약국에 대한 집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로 6일 약국을 성공시켰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간이 과세자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야겠죠. 이 집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온라인 셀러로서 방향성을 잡고 공유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분야로 구분을 해서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 경영과 유튜브인데요. 먼저 사업 경영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 구분을 좀 했어요. 장점은 중간중간에 직접 적어가면서 했잖아요. 가져왔습니다. 요렇게. 제가 요렇게 적었었죠. 중간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니까 상황 정리가 잘 돼서 빼먹을 일이 없었던 점이 좋았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현시키고 싶은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디자인을 언니한테 맡겼다 보니까 언니가 빠르게 받아들여 준 게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결제가 터져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2월 24일 날 에피소드 1편이 올라갔는데 결제도 그쯤 터졌으니까 빨리 터졌죠. 아쉬운 점은 당시에 제가 다른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키킵키링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뒷돼지를 만드는 데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제품을 런칭하기까지 공백기가 은근히 오래 걸린 셈이죠. 그 부분이 아쉬웠고 원래는 어떤 게 유행인지 조사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명확한 사전 조사를 못하고 들어가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트렌드는 사실 확확 변하는데 그거를 놓치고 간 거? 그리고 중간에 상품명 만드는 방법이 달라져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추가로는 동네 언니의 색깔이 엄청 묻어나는 제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묻힐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언제든지 단종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고칠 점이라면 다음 제품을 만들 때는 사전조사부터 제대로 해서 동네 언니라는 색깔과 트렌드를 잘 섞은 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파트로 넘어가자면 장점은 아무래도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이라는 컨텐츠가 확실하다 보니까 이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모임장으로서 직접 뛰고 달리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점이라면 인사이트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셀러라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직 채널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구독자 입장에서는 내 채널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가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안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인 거죠. 조금 더 시간이 들고 저도 명확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은 인사이트만 주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임장이 뛰어야 돼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는데 모임장이 뛰어야 모임원이 움직여요. 챌린지를 운영하는 사람은 무조건 뛰어줘야지 그래야 모임원이 같이 걸어라도 쫓아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셀러로서 제가 뛰고 있는 거라서 저를 따라오는 모임원들한테는 너무 잘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서는 좀 물음표일 수는 있지만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목표를 공개한 부분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색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 12월 달에 시작한 거라서 예약 발행을 사실 19개나 폭주기관차처럼 올려놨는데 첫 달에는 올리고 싶은 영상을 일단 올려봤고 두세 번째 달에는 양을 많이 올려서 연습을 해봤어요. 네 번째 달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예약 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뚝딱거렸던 부분들 오타가 제가 발견한 오타가 있을 건데 몰라서 올리는 오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찌 됐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가면서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잡아가 볼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처음 도전해 보는 것들이 많아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기까지도 용기도 필요했고요. 그래도 재미있게 진행해 보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몰입도 많이 했고요. 제가 고액 강의를 들었던 내용도 있고 또 성장하는 과정을 더 보여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소량만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각 색깔별로 5개씩은 추가로 발주를 해놓은 상황이고 1개씩 들어가는 OPP 포장지는 너무 작아서 2개씩 들어가는 포장지로 사이즈 변경을 해놓은 상황이라는 것만 추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